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2025년에 리그 승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로 인해서 올해 리그 첫 승이 되었고요.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경기입니다. 과연 토트넘은 어떻게 경기했는지, 브렌트포드는 어떻게 경기를 가져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브렌트포드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공격 방법을 가져왔는데요. 지공 시에는 크로스 또는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했고요. 역습 시에는 사이드 쪽 전개 후 단독 돌파를 했습니다.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사이드 쪽 전개 후 단독 돌파를 하는 것도 윙어이므로 윙어의 스피드와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전술이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샤데와 오른쪽에 있는 은베모, 이 두 명이 좌우 윙어를 맡았습니다. 또 브렌트포드는 공격 과정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패스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공격을 소비하고 역습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브렌트포드의 크로스 공격을 잘 막아내고 중거리 슛을 잘 막아내고 역습을 잘 막아내면 됩니다. 그럼 일단 실점을 하지 않고 지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일단 오늘 토트넘이 무실점으로 이겼다는 거, 거기서는 스펜스의 공이 아주 컸습니다. 일단 브렌트포드가 공격 작업을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은베모 쪽에서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은베모를 맞상대했던 건 토트넘의 왼쪽 수비수 스펜스였습니다. 스펜스가 오늘 대인 수비면 대인 수비, 공 지키는 거면 공 지키는 거, 몸싸움이면 몸싸움, 아주 만점 활약을 했고요. 은베모는 스펜스에게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습니다. 개개별 장면을 보시면 스펜스는 은베모와 1대1을 할 때 자세가 극단적으로 낮습니다. 수비의 중심이 상체 쪽에 가 있을 때 상대 윙어가 흔들면서 뚫는 경우가 많은데 스펜스는 자동으로 예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베모가 한쪽 방향으로 치더라도 스펜스가 접근하는 순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은베모가 자신이 뚫긴 어려우니까 앞쪽으로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때는 또 벤 데이비스가 협력 수비를 가져가면서 브렌트포드의 주 공격 라인인 오른쪽 공격 라인을 잘 틀어 막았습니다. 또 스펜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스펜스가 사이드백 치고는 피지컬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몸까지 좀 잘 씁니다. 지금도 이렇게 왼쪽에 어깨 맞고 공을 잘 지키면서 빼오거나 소유권을 유지하는 장면들이 참 많았고, 이런 것들 역시 브렌트포드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트넘이 코너킥에서 득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코너킥이 평소랑 달랐습니다. 토트넘이 원래 같으면 그냥 제자리에 서서 크로스를 헤더로 넣으려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 아스날의 코너킥과 유사하게 브렌트포드의 골키퍼 앞에서 많은 선수들이 배치되며 자리 싸움을 했고요. 그곳으로 정확한 손흥민의 킥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 선수를 맞고 자책골. 여기서 디테일을 보시면 비수마가 이 코너킥 과정에서 진짜 이 악물고 상대 수비와 골키퍼 사이에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막 머리를 그냥 구겨 넣습니다. 근데 이 동작이 브렌트포드 골키퍼를 방해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고요. 브렌트포드는 자기들끼리 엉켜서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코너킥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토트넘의 세트피스를 보면 세트피스를 못한다기보다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요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자주 쓰는 그런 코너킥을 잘 사용했던 것 같고, 그걸 쓴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원하는 위치로 코너킥을 보내줄 수 있는 키커가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좋은 키커가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코너킥은 토트넘의 앞으로 세트피스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코너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테코글루의 교체 타이밍 그리고 내용이 아주 적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반전에 아쉬웠던 무어를 전반 끝나자마자 베리발로 교체합니다. 그러면서 클루셉스키를 윙어로 두고 중원의 에너지를 보충했고요. 또 비수마도 68분까지 뛰게 한 뒤에 사르로 교체하면서 중원의 에너지 레벨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무어를 교체한 거는 무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거를 잘 파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르 역시 적절한 타이밍에 교체했고 심지어 사르는 교체되고 득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체는 어디에 영향을 미쳤냐면 토트넘이 이런 식으로 수비 복귀할 때 속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주전들이 많이 부상당하면서 뛰는 선수들이 계속 뛰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지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적절할 때 교체해주면서 선수들이 잘 내려가기도 했고요. 특히 유로파리그 호펜하임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체감되는 수비 복귀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후반전에도 수비 복귀 속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약간은 선수비 후역습처럼 플레이가 됐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히트맵을 보시면 다른 경기에 비해서 유독 상대 진영 쪽에 히트맵이 적습니다. 원래는 토트넘이 무지성으로 전방 압박하다가 상대에게 페이스 내주고 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잡힌 상황에서 수비를 많이 했고요. 전체적인 대형만 잘 유지가 된다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수비를 같이 하면 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나름 또 버티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렌트포드의 창이 조금 무딘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브렌트포드가 진정한 파괴력을 낼 때는 역습을 많이 할 텐데 토트넘이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서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브렌트포드는 자신의 장점인 역습을 많이 보여줄 수 없었고요. 지공 패턴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어서 크로스 위주의 단순한 공격들이 반복되었고 토트넘 수비진이 이런 크로스 플레이는 잘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포스테코글루가 이렇게 뒤로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거를 의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템포 조절하자, 그리고 잘 지켜내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현재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다 보니까 반강제적으로 뒤쪽에 물러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도적으로 뒤로 물러서 수비를 할 수 있는 감독이라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가 오늘 경기 방식에서 조금 힌트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잘 해내면서 진득하게 방패로 버틴 토트넘에게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브렌트포드가 86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을 가했고요. 토트넘은 여기서 한 번에 잘 빠져나와서 측면에 있는 손흥민에게까지 공이 전달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스펜스 보세요. 하루 종일 은배모 잘 막으면서 수비를 잘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손흥민 옆을 띄워줍니다. 아주 좋은 선수고요. 아주 든든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사르가 교체에 들어온 선수답게 빈 공간을 잘 침투해주고요. 손흥민은 주변에 이렇게 움직여주는 선수, 또 선택지가 2개까지 된 상황에서는 양질의 패스를 충분히 넣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요. 사르가 잘 마무리하면서 2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하게 됩니다. 축구에서 특히나 리그를 치르면서 중요한 건 모든 경기는 경기력 좋게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트피스로 한 골 넣고 버텨서 이기는 승리도 있고, 또 내내 수비만 하다가 역습으로 골 넣어서 이기는 그런 경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은 무조건 경기를 찍어 눌러서 이기려는 경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평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승리하게 됐고요. 토트넘이 주로 지던 패턴으로 토트넘이 이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승점 3점이 무조건 필요했던 상황에서는 내용 상관없이 상당히 의미가 큰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세트피스 코너킥으로 득점한 거라든지 선수비 후역습으로 득점한 거라든지 리그 운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장면들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리그를 운영하는데 잘 분배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둔 토트넘. 과연 토트넘은 다음 일정들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